네, 각 채널별로 좀 뽑아본 관심주들을 살펴봤는데 각 채널별로 보셨을 때 좀 어떤 채널이 가장 좀 눈에 띄시던가요? 네, 제가 오늘 1위 채널 제가 한국경제 채널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요즘에 좀 이렇게 종목별, 특히나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더 살펴봤을 때는 좀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좀 그려나가는 종목들이 또 몇 가지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위 채널 한국경제 TV로 꼽아보았고요. 4위 채널의 경우 제가 MTN 채널을 좀 꼽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 바닥권에서 서서히 반등세가 나오고 우상한 추세로 그려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유독 이렇게 좀 MTN 채널의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이 있기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네. 다른 채널보다도 제가 4위 채널로 좀 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있는 종목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4위다라는 말씀이신군요. 알겠습니다.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꼽아봐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채널별 중에서도 특히나 좀 눈에 띄시는 종목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종목 정도 좀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종목 제가 윈팩을 한번 말씀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좀 관련주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윈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메모리 후공조 전문 업체입니다.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한 그동안 낙폭 가득되었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서서히 반등 추세가 이어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좀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세가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상황들로 봤을 때는 일단 윈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로서도 좀 최근에 두각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로 좀 살펴본다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등과 같이 이렇게 투자 확대 기대감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느 후공정 업체도 뿐만이 아니라 부품주라든지 장비주 관련주들이 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워낙에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반도체 관련주를 살펴볼 때는 이미 주가가 오른 종목, 관심이 몰린 종목보다도 오히려 새롭게 반등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가격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도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워낙에 좀 개별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좀 중기적인 관점을 가져가실 거라면은 오히려 아직까지 좀 오르지 않고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도 함께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윈팩의 경우는 그래도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는 점은 외국인 매수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윈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가 좀 최근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에 좀 이렇게 큰 매물대에 좀 갇혀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는 그동안에도 지지라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매물대를 돌파를 해내줘야 다시 한번 방향성을 또한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박스권 상단 부분이 2,05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050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추세적인 흐름이라든지 방향성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이 조금씩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좀 저평가돼 있는데 또 개별적 이슈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걸로 보입니다. 단기 목표가 2,05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종목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CNG 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기업인 잘론 내추럴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강화라든지 또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위해 MOU 체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 그리고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CNG 제약의 경우는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유통 채널을 또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따른 성장성이 좀 장을 되었던 것을
보고 있고요. 지금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코로나 관련주로 좀 두각을 나타내야 큰 시세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제약주들이 최근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CMG 제약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제가 조금은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연일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제약주들이 좀 최근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러한 부분보다도 가장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바로 리스크, 바로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 라인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4,800원으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면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이런 목표가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손절가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4,800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좀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관심주는 어떤 관심주일까요? 네, 다음 관심주는 투비소프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비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로 두각이 되면서 이렇게 오늘장 장중에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 모더나에서 지난 30일 이렇게 현지 시간이죠. 코로나 백신이 예방에 이렇게 94% 효과가 드러났다라는 삼상의 임상 시험 결과를 최종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DA의 긴급 사용 신청을 또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FDA 긴급 사용 신청을 또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투비소프트가 이렇게 좀 모더나라든지 어떤 화이자 관련주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신데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 투비소프트의 경우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인해서 AI 기반의 의약품 콜드체인 플랫폼을 또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20도 이하에서 유통 보관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 물류 그 시스템의 콜드체인을 좀 적용한 유통 과정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비소프트가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좀 최근에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투비소프트의 최근의 주가 흐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역시나 올해 이제 시장 속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좀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야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투비소프트가 어느 정도는 큰 매물대를 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아쉽게도 오늘 장중에 14%대까지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현재로서는 보합권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큰 폭으로 이미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보다도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한 차례 주가가 올라온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5일선 부근인 손절 라인 3,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보다는 보유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 3,100원으로 지금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역시 뭐 이번 2020년도의 시장 흐름을 보면 거의 진짜 코로나에 의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그중에서도 다 같이 관심을 갖는 중에서도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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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코로나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단기적인 뭐 기대감이 작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이 작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안에서도 종목별 옷석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든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좀 탄탄한 기업인지를 보는 게 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중요한 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제 본부장님의 또 종목일 것 같거든요. 어떤 관심주를 뽑아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장 관심주는 코로나 관련주는 아닙니다. 예. 네, 바로 오늘장 관심주 사이맥스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맥스의 경우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도 물론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이맥스가 반도체 관련
관련 장비 중에서 웨이퍼, 이송모듈 장비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이제 기업이고요. 물론 국산화 프로젝트가 또한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고객사도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소부장 국제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ATM 로봇 국산화를 통해서 원가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분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또 추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한 성장 동력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사이맥스의 흐름 보시면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한 차례 또 횡보세가 보였지만은 오히려 이 1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강한 반등을 또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우상의 여부는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또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이맥스의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면서 제가 오늘장 관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6,500원 이하, 손절가는 15,500원,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이맥스까지 알아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